붉은 미녀의 거짓말. 제1부 운명의 재회.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차가웠다. 비가 내린 후에 공기 속엔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고 퇴직을 일주일 앞둔 정해준 58은 텅 빈 사무실 한켠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부장님, 이제 진짜 가시는 거예요. 막내 직원의 농담 섞인 목소리에 혜주는 미소만 지었다. 응, 이제 나도 쉬어야지. 25살부터 이 회사에 묶였으니까. 웃음 뒤에는 묘한 공허감이 있었다. 30년 넘게 몸 바친 곳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불안이 들끓고 있었다. 아내 윤정희 55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딸 수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거의 연락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빗속에서도 붉은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여인. 짙은 눈썹과 차가운 눈빛. 해주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였다. 20년 전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여자 서미나. 미나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은 얼굴, 어딘가 세련되고 슬픈 미소. 오랜만이에요, 부장님.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 섹시했다. 아직도 그렇게 부르네. 그땐 그렇게 불렀잖아요. 저 기억해요? 물론 기억했다. 미나는 혜준의 비서였고 둘 사이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혜준은 한동안 무너져 있었다.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제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엔 여전히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 뒤 혜주는 퇴직식을 마치고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자유네요.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퇴직 후 첫날 그는 미나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라이프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불안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상담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었다. 요즘 세상 다들 외로워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죠. 미나의 말에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외로웠다. 하지만 혜주는 몰랐다. 미나의 센터가 단순한 명상원이 아니라 비밀 종교 집단의 전초기지라는 사실을. 며칠 후 혜주는 미나의 권유로 마음 세미나에 참석했다. 작은 강당,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빛의 문을 여세요라는 문구.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나의 목소리가 주문처럼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에 혜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그를 빛의 가족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업가, 의사, 주부, 심지어 젊은 정치인까지. 모두가 빛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 윤정이가 말했다. 요즘 당신 뭔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집보다 그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게 더 잦잖아요. 그 여자가 뭔데 그렇게 좋아?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이미 틀린 게 아니었다. 윤정이는 몰랐다. 남편이 빠져드는 곳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걸. 며칠 뒤 윤정이는 직접 미나의 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엔 향 냄새와 이상한 노랫소리가 가득했다. 미나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아, 부장님 아내분이시군요. 반가워요. 그녀의 눈빛엔 도발적인 여유가 있었다. 당신 남편은 지금 행복해요. 그동안 당신이 빼앗아간 자유를 찾고 있죠. 윤정희의 손이 떨렸다. 당신 뭐야? 그분은 이제 제 신도예요. 그날 밤 윤정희는 울며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 여자는 널 망치고 있어. 아니, 나를 구하고 있어. 정신 차려, 여보. 그 여자는 널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주는 빛의 교리에 빠져 있었다. 미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윤정혜 씨는 어둠이에요. 당신은 이제 빛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혜준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마지막 죄책감마저 무너졌다. 그날 이후 혜준은 회사 동료, 옛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미나의 센터 안에는 그가 믿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다. 그 모든 건 미나가 짠 거대한 거짓의 무대였다는 걸. 지금부터 붉은 미녀의 거짓말 제2부 감춰진 그림자를. 제2부 감춰진 그림자. 혜준이 미나의 빛의 센터에 발을 들인 지 한 달째.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엔 명상, 오후엔 봉사, 밤엔 미나가 직접 진행하는 영혼 치유 세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당신은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중독적이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혜준의 심장은 어둠 속에서 뛰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다른 사람들의 피와 돈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센터의 한켠에는 항상 서류가 쌓여 있었다. 기부금 명단, 치유과정 신청서, 그리고 영적 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들. 어느 날 혜주는 우연히 그 문서들을 보게 되었다. 미나 씨, 이건 뭐예요? 그냥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서약이에요.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혜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캄캄한 방, 촛불 하나,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합창하듯 중얼거리는 장면. 빛이여, 어둠을 삼키소서. 의심하는 자는 버려질지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침대 옆에는 미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정화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진실만 남을 거예요. 그 무렵 아내 윤정희는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직 기자였던 대학 동창 김태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태훈아, 그 여자를 알아봐 줘. 미나라는 여자야. 뭔가 이상해. 서민아.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며칠 후 태훈은 윤정희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미나의 과거가 적혀 있었다. 2002년 불법 투자 모임 비전 21 설립, 사기 혐의로 고소. 2006년 영혼치유센터 운영, 실종자 발생. 2015년 신흥 종교 빛의 순례 창시. 윤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 한편 혜주는 미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을 영적 헌금으로 센터에 맡겼다. 이 돈은 이제 당신의 과거예요. 미련을 버리세요. 미나의 입술이 그의 귀를 스쳤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혜준 씨. 그 말에 그는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히 길들였다. 하지만 미나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남자, 젊고 야심찬 변호사 강도윤 35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도윤은 미나의 교단의 법률 자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침대, 그녀의 야망,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공범. 그 노인, 이제 다 넘어왔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하자 도윤은 냉소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번엔 정치판을 노린다. 그렇죠. 세상은 믿음보다 권력에 굴복하니까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빛은 결국 돈과 욕망으로 타오르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났다. 하나는 믿음을 주는 신도, 다른 하나는 욕망을 채워주는 동반자. 거짓과 욕망의 경계 위에서 그녀는 마치 신처럼 군림했다. 하지만 그녀의 붉은 입술 아래엔 자신조차 모르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며칠 뒤 윤정희가 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태훈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따라왔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두 사람은 몰래 센터 안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다. 거기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신도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미나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군가가 외쳤다. 빛의 여신이여 우리에게 해방을. 윤정이는 숨을 삼켰다. 그때 미나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이 윤정이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또 오셨네요. 이제 어둠은 스스로 빛을 찾으러 왔군요.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남편을 돌려줘. 미나는 웃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아니라 신도예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윤정이를 붙잡았다. 태훈이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미안해 정희야. 태훈 당신 왜 그래?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태훈 씨. 이제 진짜 빛의 의식이 시작되겠네요. 그날 밤 윤정이는 눈을 떴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윤정이가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캄캄했다. 냄새는 눅눅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스며 있었다. 손목에는 끈이 묶여 있었고 귀에는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빛이여 진실을 삼키소서. 그녀는 몸부림쳤다. 그러나 끈은 단단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미나가 들어왔다. 흰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은 채. 이제 깨셨네요, 윤정혜 씨. 당신 미쳤어. 미쳤다기보단 믿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 남편이 나를 선택했듯이. 혜준 씨는 당신이 세뇌한 거야. 아니요. 그는 본능적으로 저를 원했어요. 사랑과 믿음은 다르지 않거든요. 미나는 윤정희의 턱을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빛을 두려워하는 자니까. 그녀는 냉정하게 미소 짓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시각 혜주는 미나의 의식실 위층에서 눈을 감고 명상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정의가 떠오르지? 나는 분명 빛을 선택했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세상은 당신을 배신했어요. 이제 당신이 세상을 버릴 차례예요. 그는 눈을 떴다.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미나 씨가 부르십니다. 왜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당신 아내에 관한. 혜주는 불길함을 느꼈다. 지하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그는 윤정이를 보았다. 초췌한 얼굴, 묶인 손목.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여보. 그 한마디에 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희야, 이게 뭐야 미나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미나는 웃었다. 이건 정화예요. 그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당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럼 묻죠. 당신은 지금 그녀와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원해요? 미나의 눈빛은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잔혹했다. 혜주는 흔들렸다. 윤정이는 소리쳤다. 그 여자 말을 믿지 마. 그녀는 내 돈을 노리고 있어. 미나의 입꼬리가 올랐다. 돈이라 귀엽네요.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의 계좌는 이미 빛의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당신이 기부하신 퇴직금, 그건 이미 신성한 헌금으로 처리됐어요. 후회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사인했잖아요. 그제야 그는 기억났다. 며칠 전 영적 서약서에 서명했던 순간을. 이 돈은 내 과거를 버린 상징입니다. 그 문장에 서명한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날 밤 혜주는 방으로 돌아와 미나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 얼굴은 천사처럼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엔 아내의 울음이 떠올랐다. 정희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녀는 나를 미워할까, 불쌍히 여길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차단됨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정혜준 씨, 제 말 잘 들어요. 목소리는 김태훈이었다. 윤정혜 씨가 위험해요. 미나 그 여자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뭐라고요? 2006년 영혼치유센터. 실종자 중 하나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여자가 죽였어요. 혜준의 손에서 폰이 떨어졌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미나가 눈을 떴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매서웠다. 혹시 어둠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죠? 다음 날 새벽 태우는 윤정희를 구하기 위해 센터로 잠입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 양반, 이젠 늦었어요. 내가 이 일에 가담했구나.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가죠. 신앙은 그걸 감추는 포장일 뿐이에요. 태우는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도윤의 팔에 칼이 스쳤다. 피가 떨어졌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신에게 맡기죠. 그 순간 경보가 울렸다. 미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어둠이 침입했습니다. 모두 빛의 힘으로 저항하세요. 혼란 속에서 윤정희는 묶인 끈을 풀고 도망쳤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1층 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혜준이 서 있었다. 정희야. 그녀는 울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제발. 그 순간 미나가 뒤에서 나타났다. 안 돼요. 그는 이미 내 신도예요. 미나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도윤이 뒤따라와 외쳤다. 미나, 이건 아니야. 조용히 해. 미나의 손끝이 떨렸다. 그 누구도 나를 배신하지 마. 그 총구가 흔들리는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누가 쏜 건지 아무도 몰랐다. 미나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피가 바닥에 번졌다. 미나 씨. 혜준이 달려갔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웃었다.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이었네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비는 계속 내렸다. 윤정희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죽은 거야? 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미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빛의 교단은 이미 도윤에게 승계되어 있었고 그는 곧 새로운 교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교단의 새 지도자 명단 맨 위에는 놀랍게도 정혜준의 이름이 있었다. 새벽 창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의 기억 또한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동자는 이미 피로와 분노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과 미연, 두 여자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했다던 두 여인, 그러나 지금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며 떠난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붉은 머리의 여인 한미연. 그녀는 도연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에 집어삼킬 덫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오부 진실의 파편. 미연은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 이제 거의 다 망가졌어요. 남은 건 한 장의 계약서뿐이에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수연, 도연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 사람 더 이상 내 앞에 설 자격 없어. 수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미련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남편을 밀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운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복수는 아직 남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육부 붉은 미녀의 거짓말. 이야기는 다시 도연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그가 가진 건 오직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연에 숨겨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이름, 사진,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미연이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조작된 신분이었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장미정. 그녀는 한때 대형 교회에서 영적 치유사로 불렸던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도연의 퇴직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빼앗아 구원 기금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도연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이미 한 사람의 사냥감이 아닌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의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장미정은 호화 리조트에서 새로운 남자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제야 찾았군요. 낯익은 목소리. 박도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음성이 담겨 있었죠. 그 남자요? 곧 이용 끝이에요. 돈만 빼내면 버릴 거예요. 미연하니 장미정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그녀가 이용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그녀의 거짓된 종교와 사업,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그녀의 이름을 퍼뜨렸습니다. 사이비 교주, 전직 은행 간부를 속여 수십억 편취. 그녀의 제자들, 추종자들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미연과 함께 별을 보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국 나도 사랑을 믿었던 게 죄였을까?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도연 씨 맞으시죠? 저 장미정 씨의 동생입니다. 그녀의 동생? 네. 언니가 남기고 간 편지가 있어요.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여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로 됐어. 에필로그 붉은 미녀의 거짓말. 그 후로 그는 다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사람들에게 거짓 속에서도 진심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